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푸조 2008 모델입니다. Yes, I'ma love you like you love Johnny Cash. I'll be your gangster, I'll be your man in black. I know what I'm doing, yeah, don't need a map. I got the juice to throw your train off the track. Honey, do whatever you want, I'll be watching. Get a little too close, oh, smile we're touching. No, I'm not fronting, I'm just stating a fact. I'll rock your world, I'll knock you flat on your back. When I'm bored, I'm really good boy. When I'm bad, I'm better. When I'm good, I'm really good girl. When I'm bad, I'm better. 지난번 전기차 버전인 E2008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디젤 엔진이 적용된 기본 E008 모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E008 모델 같은 경우는 푸조에서 2013년부터 판매 중인 소형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유로 6.2 버전의 차량이고요. 현재는 6.3 버전 모델이 판매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2와 6.3 버전 이 차이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엔진 버전 이 차이랑, 그리고 실내 쪽에는 이 시트에 현재 차량은 알칸타라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알칸타라가 삭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버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아까 언급을 했지만 파워트레인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비 쪽으로는 조금은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 파워트레인 성능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2008 모델 판매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 트림 라인을 기준으로 3,630만원에 공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08 모델 전기차 모델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4,9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일반 이 디젤 모델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은 많이 나죠. 한 1,300만원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공식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차 보조금 거의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전기차 모델이랑은 한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0만원 차이는 2008 모델이랑도 300만원 차이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판매 가격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형 SUV 제품군인데 경쟁 차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장도 지난번에 3008 모델 시승했을 때도 상당히 치열했지만, 일단 이 경쟁 차종에 국내 모델들이 들어와 있기 시작하면 상당히 치열하게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코나, 기아, 니로, 셀토스, 쌍용자동차, 티볼리,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레니게이드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8 모델 작년 판매량을 좀 보면 397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경쟁 차종에 언급했던 모델들 아마 저희 섹션 1 쪽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부 다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승했던 모델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속력 부분에서는 코나 모델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입니다. 그때 당시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시승했었는데 특이하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가속감이 좀 좋았던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나 차량이라도 가속감 부분에 좀 좋았던 것 같고, 니로랑 셀토스, 사실 니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좀 애매하기는 한데, 셀토스 모델은 어마무지한 이 트렁크 용량 이런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차체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을 했지만 티볼리를 언급을 안 했죠. 티볼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경쟁 차종들 상당히 지금 치열한 시장에 속한 모델도 이 푸조 2008 모델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2008 모델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1.5리터 싱글 터보 디젤 엔진, 여기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0.61 kgm/m2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수치만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3008 그리고 5008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1.5리터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인데 이 모델 그래도 3008 모델이 그래도 조금 달릴 때 괜찮은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5008 모델은 조금 답답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현재 시승하는 차량이 소형 SUV 등급의 모델이라서 달리기 성능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공차 중량 부분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1.3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7.1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공신연비로 17km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마무지한 이 공식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데, 제가 이거 수원전시장에서 차량을 이제 안산까지 끌고 오고 이제 촬영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좀 한번 볼까요? 심지어 8km가 찍혔네.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비 사실상 이게 조금 지난번에 A4 35 TDI 모델 제가 실험비 찍힌 거 보고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연비의 경쟁 모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시승했던 A4 35 TDI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상당히 높죠. 17.8km가 찍혔네요. 지금 39km를 주행한 거죠. 그렇죠. 아래 거는 이제 평균 속도 같고, 이런 거만 봤을 때 오늘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2008 모델의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파나드 로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토션 빔이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시승했던 2008 모델이랑 다른 건 공차 중량 부분에서 한 300kg 정도가 가볍습니다. 이 2008 모델이. 오우야.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은 아무래도 이 토션 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탄한 승차감을 좀 만들어줍니다. 푸조 차량들, 여태까지 시승했던 푸조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전기차 모델인 2008 모델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 차를 이제 수원전시장부터 좀 픽업해서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시승 장소까지 왔는데 차량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2008 모델, 지난번 시승했던 전기차 모델이 약간은 무게감이 있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들었다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2008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살짝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좀 만들어줍니다. 되게 가벼워졌어요, 차가.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특성은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앞이 코너인데 기대가 조금은 됩니다. 핸들링이 워낙 좋아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바꾸고 M 버튼 활성화하고요. 일단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차 가볍게 치고 나가죠. 확실히 다르네. 우와.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오케이. SUV 라인 트림을 이제 이 2008까지 시승하면 거의 대부분 시승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2008 시승을 했고, 그리고 직전에 3008 그리고 5008 모델도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 1.5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3008 모델도 달렸을 때 이게 뭔가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었는데 살짝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 2008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1.5L 디젤 엔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차를 이렇게 가속 페달 전개했을 때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게 나가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기차 모델이 22008 모델이죠. 그 모델이 이 차량보다 한 300kg 정도 공차 중에 더 나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라리 이런 세팅이면 300kg 정도가 좀 더 나갔으면 되게 차량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스티어링 휠, 이 와인딩 코스를 좀 더 재밌게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반대로 서스펜션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차를 정말 상당히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게 예,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차급이 달렸을 때 파워트레인이랑 이 공차 중량 부분이 조금 매칭이 잘 되면 달릴 때 재미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2008에 적용되어 있는 이 1.5L 디젤 엔진이 이 차량 등급이랑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일단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바꿔야죠. 수동 변속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M 버튼을 눌러서 차량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건데, 수동 변속을 하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PM이 조금 올라가면 자동으로 좀 변속이 됩니다. 그런 변속기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또 푸조 차량을 시승을 하는데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지난번 시승했던 전기차 모델인 2208 그리고 22008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푸조 차량들 공통적으로 제가 시승할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이 소재 마감 처리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지난번 이 208 시승했을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카본이 아닌데 카본처럼 정말 소재를 잘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계기판 3D 아이콕핏 앰플리파이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3D 콕핏 계기판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모델들 시승한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에도 3D가 붙어 있듯이 3D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근데 육안으로 보셔야 돼요. 이 카메라에 남기는 건 3D가 잘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겹쳐서 3D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방식이라서 한번 볼까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는데, 절전, 표준, 이런 식으로 계기판 이렇게 테마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준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건 지난번 3008 모델이랑 똑같아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카메라에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3D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이것도 지난번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그리고 차로 유지 이게 오프하는 버튼,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는 또 비어 있죠. 여긴 뭐가 들어가지? 예,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기본적으로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와 텔레스코피 기능은 수동으로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22008 모델 시승했을 때 실내 옵션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한번 소개했던 영상이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언급했던 게 이 스티어링 휠이
틸트와 텔레스코피,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습니다 라고 또 언급을 했고,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언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전기 차량들은 1열과 2열 시트 바닥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살짝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낮게끔 느껴지는 기분이 있었는데, 현재의 차량은 그래도 뭐 지난번 전기차보다는 좀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은 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틸트 자체를 이렇게 조금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건 약간 제한적인데, 텔레스코픽은 의외로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이랑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을 요 안쪽에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상당히 두툼한 컬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 지난번 3008 모델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전체가 움직이는 타입은 아니고요. 이쪽에 은색으로 이 도금된 부분만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언급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시승하면서 스티어링 휠 열선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인터페이스 쪽에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으면 언급만 하고 끝냈거든요. 아니면 이 스티어링 휠 쪽에 버튼이 있으면 여기 있네요 하고 끝냈는데, 이 푸조 차량들은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게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대부분 모델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더라고요. 프랑스는 겨울이 없나? 그래서 그런가? 일단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칸타라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절 방식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레버가 있는데, 측면에 있는 레버는 시트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도는 이 G2 거의 뒤쪽에 다이얼 방식이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을 합니다. 그게 좀 다른 차량들이랑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등치가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줍니다. 이 허리도 잘 감싸주고 딱 앉았을 때 착자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탄탄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잡아주는 시트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이 알칸타라 재질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알칸타라가 괜찮거든요. 이 소재의 느낌도 좋고, 앉았을 때 요즘에 또 춥잖아요. 이럴 때 좀 앉아 있으면 약간은 보온 효과를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는 그런 이 재질 느낌이라서 알칸타라는 계속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센터페시아 보이는 디스플레이 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터치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성도 지난번 시승했던 전기차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터치 패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S 시스템 일부 설명드리고, 이쪽에도 차로 중앙유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차량 설정 이 안전 쪽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ADAS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미러 스크린이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 누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요 아이콘이랑 요 오디오는 라디오도 포함이 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그때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좀 이제 요즘에 오래 시승해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그리고 이 하단 쪽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토글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구성도 지난번 시승했던 전기차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열에는 열선 시트 기능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 기능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터치 패널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다이얼은 이제 볼륨 키고, 이 토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컨트롤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비상등이랑 차량 잠금 해제 버튼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요 구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에어컨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일단 좌우측에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쪽은 C포트, 한쪽은 A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C포트는 충전 포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가 다 수납함 들어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이 변속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푸조 차량의 공통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전자식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쪽에 M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P는 이쪽에 P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단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푸조 차량의 공동사항인 것 같아요. 오토홀드 버튼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이게 예전에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만 작동이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단에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절전, 표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조 2008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 M 버튼을 활성화 시켜서 이 패들 시프트로 적극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셀, 이러면 안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아유. 일단은 못 넘겼습니다. 이게 참아. 이번 차는 좀 잘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일단은 이 가속 성능 딱 테스트 하고 나니까 차량이 어떤 성향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푸조 기본 일반 모델들은 전부 다 이 연비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2008 모델도 그래도 아까 공차 중량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보다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 1.5L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이 그래서 조금 밀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그 기준값보다는 한 15km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아까 제가 초반에 경쟁 차종들 언급했을 때 가속력 부분에서는 코나가 제일 낫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요급 경쟁 모델 중에서는 코나 모델이 제일 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섹션 1 쪽에서 소형 SUV 모델 시승했던 모델들 전부 다 가솔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교는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게 이 엔진 파워트레인 성능은 그래도 쭉 잘 뽑아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변속기가 지금 보시면 스포츠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변속기가 그렇게까지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맞춰져 있는 변속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연비 위주로 이 세팅이 됐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게, 예를 들어 저 터널 구간을 어느 정도 속도 영역까지 조금 올라가게끔 하려 하면 RPM을 최대로 좀 높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높게 사용을 하려고 패들 시프트를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 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3008 모델 제로백 테스트 할 때 제가 기억났던 게 4000rpm 정도 부근에서 이 변속을 들어가 주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탁탁 체결되는 느낌을 좀 잘 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4000rpm에 맞춰서 이렇게 변속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후반부에 가서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이렇게 울컥거리면서 그때 조금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세팅 자체가 아무래도 이 연비 위주의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네요. 이 변속기 체결되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1.5L 디젤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무난한 수준의 가속 성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9초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10초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랩은 두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0.19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172.77m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좀 늘어진 것 같아서 살짝은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데이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도 3008이랑 5008 모델보다는 잘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승했던 3008이랑 5008이 너무 늘어지는 기분이 있어서 근데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일단은 10.19초면 포드 레인저 차량 딱 사이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승했던 3008과 5008 모델은 두 모델 다 11초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차 중량 부분에서 이 2008 모델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이 차량이라서 2008 모델이 좀 더 수치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푸조 차량들은 대부분이 다 두 번째 섹션 그룹으로 좀 들어와 있어서 좀 아쉬운데, 이러면. 그렇죠,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푸조 차량들은 이 208, 이 전기차 모델이긴 한데 이 차량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일단 제동 성능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좀 의외인 건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7.15m가 나왔고요. 시간은 2.7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본시승기에는 이제 베스트 랩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평범한 실험식처럼 테스트하는 횟수마다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실험식 쪽에서는 확인이 되실 건데, 아마 제가 보니까 한 세 번째 테스트한 게 좀 많이 늘어졌을 거예요. 42m대로. 요거는 당시에 이제 테스트했던 이제 구간에서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게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37m에서 38m대로 고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복적인 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면.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15m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참 잘 맞추나 봐. 지난번 시승했던 22008 모델 바로 앞입니다. 이게 수치상 0.5m 정도 이제 늘어진 건데, 제동 시스템은 이 전기차 모델이랑 현재 이제 디젤 엔진이 적용된 2008 모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이게 좀 의외인 게 뭐냐 하면, 이거 아마 지난번 전기차 22008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제동 성능 시스템이면 고성능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제동 시스템만 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가속 능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시스템 자체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푸조 차량도 고성능 모델을 좀 출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오늘의 시승차 푸조 2008 모델입니다. 지난번 시승했던 전기차 모델인 2008 모델이랑 사실상 실내외 옵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LED 주광주행등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광주행등 디자인은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패밀리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면 쪽 그릴 라인을 좀 상세하게 보시면 지난번 전기차 모델인 E2008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로 라인의 디자인이 좀 부각이 되었었는데, 현재 E2008 모델은 세로 라인의 그릴 디자인에 적용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푸조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배지와 그리고 브랜드 로고까지 중앙에 배치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조 2008 측면입니다. 일단 휠 타이어 215mm의 17인치에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면 적당한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측면 라인, 어떻게 보면 푸조 모델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프 색상을 비롯해서 이 필러 라인들이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량 색상이 화이트 색상이었으면 이 화이트랑 블랙 이 매칭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사이드 미러, 일단 사이드 미러 크기는 실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작은 느낌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이 보여지는 화각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SUV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2열 공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는 약간 이 머리 공간이 좀 좁게 나오지 않을까 살짝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공간은 좀 나오는 편이라 거주성은 괜찮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2열에는 송풍구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센터 콘솔 하단 쪽에 USB 타입 A 포트로 충전 포트 2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거 위에는 열선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1열에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2열에도 이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알칸타라가 이제 새로운 신규 모델은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좋은데,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센터 암레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센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폴딩이 지금 보니까 6대4 방식으로 2열 시트는 폴딩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보통은 센터 암레스트를 이쪽에 중앙 시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해주는데, 이 친구는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보통 2열에 조명 같은 경우는 이쪽 루프 쪽에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모델은 이쪽 좌우측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 모델 후면입니다.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전면과 마찬가지로 LED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 램프 디자인은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측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상단에 스포일러를 비롯해서 이쪽 가운데 블랙 라인이 들어간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 전면도 그렇지만 이 중앙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가까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붙여놓은 것도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 지금 배기구 이게 들어가 있네요. 오랜만에 실제로 들어간 배기구를 보네요. 지금 배기구 같은 경우는 조수석 라인 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동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차량 등급이 소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량은 405리터입니다. 여기에다가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 약 140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조 2008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일단 이 푸조 차량 어떻게 보면 일반 모델들은 시승을 거의 다 했습니다. 2008 오늘 시승한 모델을 기준으로 3008 모델도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5008 모델도 지난번 시승을 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1.5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된 이 푸조 차량들은 이게 조금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성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 가장 큰 게 일단은 핸들링은 정말 좋습니다. 이 핸들링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의 그 핸들링 느낌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래도 컴포트한 느낌으로 다가서시고 연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싶지만, 이 핸들링만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 1.5L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들은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이 차량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008 최대의 장점은 역시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접근하시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